최근엔 쇼핑 어디서 하셨나요? 무슨 백화점, 어디 마트, 물론 이런 장소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무슨 사이트, 무슨 앱 이런 곳 답하실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모두 모인다는 이곳.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얘기 해보겠습니다. 꾸준히 시장을 키운 이커머스가 코로나 시국 언택트 흐름을 맞아 업계가 느낄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커머스 중에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노라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향후 3년 동안 라이브 커머스 시장 매출 규모가 8조 원, 많게는 1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보다 보면 쇼호스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기고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웹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바로 해결됐습니다. 시장 반응이 있으니 기존 홈쇼핑 업체들은 물론이고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하나둘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신저나 페이 기능을 이용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업계에 뛰어들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 다름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를 뜻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은 국내 월 이용자 수 4,537만 명으로 1위고 네이버 앱은 4,002만으로 3위니까 수치를 봐도 그렇죠. 따로 앱을 다운받을 필요도 없이 새로 이용자를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이미 대중화된 탄탄한 플랫폼 안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경쟁력입니다. 따로 카드를 등록하거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과정 없이 이미 사용해본 익숙한 플랫폼에서 터치 몇 번으로 물건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 구매로까지도 쉽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는 모두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에 만족할 리 없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셀렉티브란 이름으로 처음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7월엔 쇼핑 라이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지난달까지 6개월 만에 누적 시청 횟수에서 1억 뷰를 넘겼습니다. 누적 구매자 100만 명, 쇼핑 라이브를 통한 거래 금액은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2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쇼핑 라이브 커머스 툴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모든 판매자들에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업체를 선별하지도 않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여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소상공인들은 비교적 쉽게 라이브 커머스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별도의 입점 수수료 없이 매출과 연동해서 3%의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 스토어 단골 손님들에게는 라이브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푸시 알람 서비스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오픈 전략은 소상공인들을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쇼핑 라이브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수가 서비스 시장과 비교하면 33배 늘었고 현재 쇼핑 라이브 전체 판매자의 80%가 소상공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성장을 소상공인이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네이버가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소상공인들은 따로 수수료를 내진 않지만 대신 고객들의 쇼핑 데이터는 고스란히 네이버로 넘어갑니다. 차곡차곡 쌓인 쇼핑 검색 데이터는 향후 네이버에겐 당장의 입점 수수료보다 더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카카오는 비교적 폐쇄적인 형태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방송 횟수도 하루에 1위회로 적습니다. 대신 참여가 결정되면 카카오 자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획과 촬영, 송출 단계 모두 카카오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초기 진입 장벽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진입에 성공한 업체 상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방송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게 지원한다는 전략입니다. 입점업체에 제작 지원을 하는 만큼
카카오는 10에서 2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비해선 많은 수수료지만 30% 수준을 받고 있는 일반 TV 홈쇼핑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 입점 수수료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보다 수수료를 더 낮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높고 입점 진입 장벽도 높으면 성장이 더디지 않을까 싶지만 카카오 쇼핑 라이브의 성장도 가파릅니다. 지난해 5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뒤 10월 정식 오픈을 했는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누적 시청 횟수 1000만 뷰를 기록했고 정식 오픈 후엔 50일 만에 또 1000만 뷰가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이용자를 가진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그 안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채팅과 선물하기 기능 등은 앞으로 카카오 쇼핑 라이브의 성장세를 더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대로 키운 플랫폼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TV 홈쇼핑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홈쇼핑은 방통위의 사후 규제를 받기 때문에 허위, 과장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법과 제도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이브 커머스에는 제품 과장이 많아서 배송 받고 보면 실망스럽다는 인식이 커진다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떠나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